네, 화성일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홍근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시작하면서 경기도민과 또 화성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 말씀 정면 카메라 보시고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이면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홍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서 그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시민활동가 10년, 예. 그리고 화성시의원의 또 시의회 부의장 2번, 경력이 아주 화려하신데, 2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제 화성의 어떤 발전이나 변화의 중심에 계셨단 말이에요. 쭉 지켜보셨는데, 요즘 화성을 보면은 좀 과거에 비춰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상점벽해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제가 처음에 화성이 고향이지만 화성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한 게 2000년이거든요. 네. 그때 인구가 얼마였냐면 20만이 채 안 됐어요. 지금 90만이 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기업체 수가 경기도 1일 겁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높아졌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성장을 했는데 네. 그 급격한 성장에 따른 후유증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습지보호 지역 하자고 하면 이거 도저히 이게 무슨 얘기냐고 뭐 그걸 왜 하니부터 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화성시가 나서서 그 매양리갯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는 화성호 지역 앞에를 습지보호 지역으로 이제 요청을 했고 그게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자, 정책 전문가로 잘 알려져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만한 정책 3가지를 한번 대표적으로 꼽아서 저희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이홍근 경기도의원의 관심 정책 3가지인데 첫 번째 뭘까요? 띄워보겠습니다. 자, 아유, 감사합니다. 네. 화성 수원에서는 상당히 핫 이슈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이 의원님께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을 하셨고 최근에 또 도에서 다른 어떤 기조로 이렇게 발표한 내용도 있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경기도에서도 이제 공공 이전을 공약으로 김동연 지사께서 했었죠. 네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경기남부 국제공항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네. 그 국제공항 안에는 사실 공공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복합공항인 거죠. 민군 통합.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기조는 화성호 지역은 예비이전 후보지 공공항 수원공항에 예비이전 후보지 지정이 돼 있는 상태였어서 근데 이것을 강제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지역으로 지원금을 많이 주고 원하는 지역으로 공모 형태로 바꾸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공공항 문제를 왜 백지화 해야 되는 거냐 막 관련해서 하시려면은 사실 드릴 말씀이 사전 설명이 좀 많아서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근거는 수원공항 폐쇄를 위한 생민평화회의라고 해서 경기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한 90여 개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주제입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안보 문제를 언급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도 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남과 북의 군사력 비교, 특히 공군력의 비교, 그다음 무기 체계 전환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고, 그다음에 기능을 분산 배치하면 되는 것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을 당연히 공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해결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 해결되는 방식이 이전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또 제기된 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소음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당연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최근에 국회에서도 나온 대안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여기는 되게 낡은 기종이 있습니다. 네. F4, F5라고 하는 이미 퇴역해야 될 기종들인데요. 예. 대신에 요즘에는 무인 기지화, 그러니까 뭐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무인 항공기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비워뒀다가 전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화성 수원 간의 어떤 갈등의 어떤 문제이기도 한데 특히 이거죠. 같이 연접해 있으면 같이 붙어 있는 도시면 상생 발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비전 후보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이 17년도에 예비전 후보지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화성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라든가 이게 없었습니다. 종전기지와 이전기지라고 나누게 되는데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협력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협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갈등만 유발하는 관계로 유지가 되는 게
결국 지역을 위해서도 수원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화성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좀 행감께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신도시가 생길 때마다 교통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지역이 없었던 없죠. 거죠. 예. 그런데 예산서를 딱 보게 되면 교통 관련된 특히 버스, 대중교통, 요 택시 요쪽에만 그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한 9천억이죠. 1조 원이 육박합니다. 9,1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예, 경기도 자체에서만 많은 돈이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이를테면 중공영제 버스 한 대, 시내버스 한 대당 1년에 얼마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한 대당은 저 계산을 못 해봤는데 1억 정도. 예.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그 DRT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요 응답형 버스라고 얘기하는 뭐 신교통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그만 그 요즘에 얘기하는 승합차인 거죠. 그런 거죠. 뭐 승합차 정도의 규격으로 움직이는데 그거 자체가 1년에 9천만 원 지원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수입은 얼마냐? BC값이 안 나오는군요. 안 나오죠. 그걸 이제 PI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30% 정도 내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시내버스가 한 45%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 버스 운송회사를 누가 사느냐? 이제 특히 소위 말하는 펀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 펀드들이 산다. 그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요거를 구입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최근에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렵게 이제 견뎌왔지 않습니까? 승객도 없고 막 이런 그 버스업계가 이제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주주에게 배당을 해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그 수익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익은 보장되는 거고요. 원가가 그러니까 운송 원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렇죠. 이분들 이익은 챙겨져 있는 거고 비율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시민 세금으로 투자 회사들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게 만약 맞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겁니다.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로관리 아리백 실현, 그 유명한 아리백이 나왔습니다. 그 아리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관련해서 좀 그 환경연합운동 사무국장 오래 하셨잖아요. 뭐 그야말로 전문가실 텐데 뭐 어떤 내용이 좀 포함이 된 거지? 경기도 도로관리 아리백. 예, 요거는 이제 경기도 조례 중에 기후위기 녹색성장 기본조례라고 해가지고요. 그 조례 24조의 5항인가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리백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쉽게 말해 도로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겠죠. 가로등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경고판이나 이런 거 있을 테고요. 이런 모든 사용되는 모든 그 전력을 일단 1차적으로 모든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일단 이게 가능할까? 근데 조례 나와 있고 2030년까지 그 조례는 누가 발의했냐? 경기도가 발의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경기도 스스로가 2030년까지 아리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쭤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냐 했을 때 맨 처음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뭐라고 문제 아십니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실적이 있냐 하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본인들의 업무라고 이해했으면 실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해당 사항 없음과 실적이 없으면 좀 다르겠군요. 전혀 다르죠. 결이 다른 거군요. 그런데 왜 제기를 했냐면 조례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 공약에도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40%. 온실가스. 근데 그러면 그거 진행하려면 경기도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이왕 조례도 언급이 돼 있고 그다음 지사의 공약 사항도 있고 하니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넘어간 거 아닌가요? 업무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도로관리부서입니다. 그다음에 좀 더 세게 얘기하면요. 여기에 포장되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포장되는 에너지하고 조성하는 에너지. 모든 그 조성하는 것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사실은 아리백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취지를 받는다고 하면.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 가능할까요 진짜? 저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다시. 근데 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걸 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 못 합니다, 이제 앞으로. 따라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만 고통스럽더라도 가야 될 길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세 가지 이렇게 관심 정책, 굵직굵직한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 의원님 역할은 상당히 충실하게 잘 하시는데 가족분들은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불만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더워요. 왜 이렇게 조명이 센가요? 자켓 벗으시네요. 네. 네, 어떠세요? 가족분들은 좀. 관련해서 반대했었죠. 다시 나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처음에는 아마도 못 모르고 나간 이제 시연 처음 나갈 때 못 모르고 그 전부터 사회에서 이제 직장 잠깐 하다가 그래서 저 학생운동이랑 노동운동 하다가 그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는 잠시나마 돈을 좀 벌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 이러저러 해서 시민단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한다고 했을 때 잘 그냥 어리버리 잘 모르고 서로 그냥 하지 뭐 해가지고 저도 이제 시작하게 됐던 것 같고요. 처음에 시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겪다 보니 다시 도연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말렸죠. 네. 네. 지금 좀 이렇게 지지를 좀 해주시나요? 응원도 좀 해주시고. 가정이 평안해야 밖에서 일도 잘 되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열심히 도와주시고, 근데 그 아이들은 또 아이들의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에 있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할 때 이 친구 안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서운했어요. 예. 근데 또 어쩌겠습니까? 집안 분위기가 약간 보니까 개성을 중시하는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네요. 각자의 어떤 그 스타일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뭔가 그런 느낌.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교육 문제라는 것은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었고요. 그 결과 그조차도 존중해줘야 되겠죠. 네네. 그 아내분한테도 그분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상당히 신선하고, 네, 오랜만에. 어떤 분위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예. 자, 이제 4년 금방 갈 것 같은데, 임기 내에, 이거 내가 이거만큼 이루고 싶다. 이런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지역 최대 현안이 공공학 문제인데요. 공공학 문제는 합리적으로 잘 풀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 소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 해결하는 방식은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의 수용성이라고 표현하죠.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용성을 전제되는 사업으로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 풀어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아리백과 관련해서 이건 아마도 한 20, 30년 동안은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로 아마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풀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시민들 대표해서 일을 하겠다 나온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출마할 때도 그랬었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게을리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두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